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많은 종목을 손절하고 여기다 이제 뭐 100% 몰빵은 아니고 거의 뭐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샀는데요. 뭐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스터디를 할 건데 오늘은 짧게만 올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사실 제가 무식한 관세라고 썼었는데 비현실적인 관세, 코로나급 위기일까? 오늘부터 중국의 104% 관세 부과, 관세 보복은 실수다. 뭐, 폴 크루만 교수, 썸머스 교수도 그렇고, 일반인이 봤을 때도 경제를 조금만 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는 서로 이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일본은 이제 뭐 오늘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저께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흑자국인, 이제 미국은 적자죠. 한국은 흑자국이고, 미국과의 교육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추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동맹이자 교육국인 멕시코, 캐나다와는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이유로 뭐 2월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협상을 계속해 왔다.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은 국가가 워낙 많아서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국이 이제 중국하고 중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군사력도 앞선다는 평가도 있고요. 최근에 AI 자율주행 이쪽에서 뭐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을 안겼죠. 미국하고 이제 거의 뭐 동일한 수준이어 갖고 그 대신에 이제 원천 기술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한국과 일본에 만만한 거죠. 압박해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합의를 타결한 뒤 이를 성과를 홍보하고 다른 국가의 보복보다 협상이 유리하다는 본보기를 내세우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공포에 빠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온 거죠. 저만 패닉이 안 왔나 봐요. 그래갖고 1시부터 상하 관세가 발효됐고 1,500원 바라보는 환율 오늘 또 계속 올라갔고 근데 이제 며칠 전 기준으로 코스피 PBR이 0.81배 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근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0.78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팬데믹 때는 진짜 공포가 엄청 났었고 실제로 코로나가 뭐 우리 동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영화처럼 막 그 복장을 한 이제 의료진이 와갖고 뭐 난리가 났죠. 그때 또 실제로 사망률도 높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코로나급 위기인가?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팬데믹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을 했다. 코로나19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감염병이지만 팬데믹이지만 관세는 이미 예고됐다는 일이라는 점도 큰 차이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관세를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80년대부터 그 이제
트럼프가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퍼주기만 하고 우리는 손해를 보고 사냐. 미국은 전 세계에 파병하고 무역에서도 흑자, 적자를 기록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기미가 보였었고 이제 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헤지펀드에서 트럼프 전문가를 이제 뭐 연봉을 주고 데리고 와서 이제 아마 어, 공매도 선물 매도를 친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면접을 받겠죠. 트럼프 전문가. 그래서 논리가 타당하고 트럼프의 어린 시절부터 해갖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거가 다 일어나는 곳이어갖고 뭐 공매도 쳐서 헤지펀드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분명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가 너무 낙관적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역대 위기가 대부분 0.8배 초반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08년 위기는 자본주의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망했으니까 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유명했고 근데 이게 웃긴 거는 0.78배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게 100%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조사해봐도 이게 맞다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일배 중국 쇼크 뭐 위안화 추가 이거는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때 또 2016년에 브렉시트도 있었고 미중 무역 전쟁 이때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였는데 0.8배 이상에서 그때 아마 미국 증시가 고점 20% 하락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트럼프가 미국 주식 사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공포가 컸죠. 그래서 0.68배까지 떨어졌다. 이거를 0.7배까지로 이제 분석하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최저 PBR이다. 근데 IMF가 이거보다 좀 더 낮았을 것 같아요. IMF는 실제로 이제 나라가 뭐 어느 정도 망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었고 한국 경제 체력 자체가 약했죠. 그 당시에 어,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 매출만 늘리고 현금 흐름은 좋지 않았고 매출 채권 많고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았다는 거죠. 뭐 옛날 얘기니까. 그 다음에 2022년에 폭락 이때도 이것도 이제 0.8배 정도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0.8배 초반에서 반등을 했고 빛나 그거를 이제 이탈한 거는 글로벌 08년은 이제 당연하고 팬데믹도 당연하죠. 그때 정말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코스피가 0.8배 초반에서 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0.78배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관세 위기가 정말 현실화 될 것인가?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닐 것 같은데. 관세 전쟁 그럼 결국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 오늘의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 기정사실이라는 게 뭐냐? 이미 이제 지나간 뉴스라는 거죠. 빼딱 꽁플리라는 거로 용어가 이제 불어예요. 이게 이제 독일어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말을 들은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었죠. 헝가리 국적에. 예, 그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정사실, 이미 벌어진 일. 그러니까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거죠. 시장 반응이 끝났을 때 어떤 뉴스가 이미 반영되어서 시장이 반응을 끝난 상태를 설명할 때 금리 인상 걸프전이죠. 전쟁 발발. 2003년이죠. 아, 오래됐다. CEO 교체.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이며 시장은 이미 지나갔다. 주가 이미 반영됐다. 전쟁이 대표적이에요. 전쟁 전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불확실성이죠. 전쟁이 발발하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 100년 만에 최고다. 그래서 뭐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도 미국과 유럽의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두 노인의 합작품이다. 고집센 노인들의 46년생 이제 79세죠. 트럼프. 그다음에 피터 나바로. 지금 76세고 이 사람이 이제 관세 정책을 기획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제 생각은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고 협상 결렬은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무지막지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유리한 걸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죠. 도대체 이거 왜 하는가? 근데 그걸 이제 뭐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근데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게 자, 관세를 그렇게 실제로 부과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아이폰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리고 아이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 올라갔다. 근데 살 사람은 산다고 합시다. 자동차가 1000만 원 가격이 올라가면 살까요? 그러니까 이제 카바나라는 이제 중고차 회사가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폰을 살 수 있어도 중고차는 살 수 없다. 근데 아이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그럼 인플레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리도 이제 급등했는데 뭐 이거는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뻔한 결과 일반인도 아는 건데 그럼 미국의 그 수뇌부들이 이걸 모를까? 그 베센트라는 이제 재무장관이 헤지펀드 출신인데 그 사람도 지금 선을 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제가 어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뭐 당연하죠. 그리고 주가가 나스닥이 지금 25%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S&P도 20%가 넘었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20세기 유명한 투자자이자 주식시장 전문가다. 돈도 많이 벌었고 기정사실은 코스톨라니의 투자 이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베타 콤플리, 덤딜이다. 시장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이나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 선 반영됐다.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어떤 중요한 뉴스나 사건이 시장에 알려지면 초기에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미 반영돼서 그러니까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돈 플러스 심리라고 하죠. 기업 가치도 중요한데요. 돈 플러스 심리가 매우 중요하고 기정사실이 된 정보는 더 이상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더 이상 큰 손실을 어, 끼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에게 지금 퍼진 거 아닌가요? 어, 심리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어저께 미국장의 장 초반이었나요? 4% 이상 급등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가짜 뉴스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게 제가 거기서 이제 확신을 가졌거든요. 코스피가 뭐 오늘 종가를 0.8배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0.8배 정도고 가짜 뉴스에 그렇게 반등을 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게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뭐 조금 더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액션에 옮겼는데 물론 살 떨리죠.
손절을 하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현금을 쏘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제 자산의 큰 부분을 쐈다는 거 손절하고 2023년에 제가 그걸 못했거든요. 2022년, 23년. 그러니까 손절이 실제 액션에 옮기는 거 그렇게 어렵다. 왜냐면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진짜 전투니까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런 고통을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전쟁하는 거랑. 그러니까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보다 개인 투자자가 돈 번 거를 제가 더 높이 치거든요. 왜냐? 내 돈 갖고 한 거잖아요. 내 자산. 그래서 금리 인상, 기업 인수합병 마찬가지죠. 뭐 요거는 이제 뭐 좀 논외로 하고 금리 인상, 인하, 관세 전쟁 뭐 다 비슷하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게 알려질 때 그게 이제 무서운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얼마나 더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 핵심은 그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죠. 다른 나라는 사실 뭐 그냥 그렇고 미중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했기 때문에 한 발도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더 크게 때리고요. 실제 실시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좀 폭탄을 맞은 거죠, 저는. 그래서 진짜 관세 부과냐, 협상 안 할 것 같은 공포. 만약 미중이 한 발짝 양보 시 투자 심리 급격한 개선이냐. 그래서 미국 관세 100년 만에 최고. 그래서 이제 폴 크루먼 교수나 서머스 교수가 이제 비난을 엄청 했죠. 너무 이제 무식한 행동이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 홍콩발 소액 소포 관세 90%를 인상, 태무중 직격탄, 미중 관세 치킨 게임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거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올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경기 침체가 또 유발되는 거죠. 한국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40% 이상이니까 미국 GDP의 70%는 개인 소비다. 소비요. 소비에 달렸는데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 살 거 하나 하고 지금 이제 속보로 뜬 것도 여행사에서 항공사에서 부킹이 줄어들었다. 당연하죠. 여행 갈 거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안 할 거라면 소비를 줄인단 말이에요.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줄이고. 자,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몇 편을 쓸 건데 코스닥 레버리지에 관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쓴 겁니다. 시총 상위 순서대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이 18조, 에코프로비엠 9조, HLB 7조, 에코프로,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슈젤, 클래시스, 뭐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몰랐는데 잘 모르는 종목이 올라왔죠. 그래서 바이오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인데 코스닥의 시총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329조예요. 굉장히 작죠. 근데 코스닥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이 평균 28% 정도, 27.93%예요. 이걸 빼면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코스닥의 시총이 237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뭐 영국 회사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시총이 201빌리언, 셀지포스가 234빌리언, 요즘에 핫한 코스트코는 403빌리언이에요.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셀지포스가 코스닥 시총하고 비슷하죠? 300조. 코스트코는 이제 훨씬 크죠. 뭐 환율을 낮게 봐도 1,300원으로 봐도 400조가 넘으니까
자, 제 얘기는 뭐냐면 시총 329조짜리 가지고 놀기가 좋다는 거예요.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는 237조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뭐 아스트라제네카 세일즈포스보다 시총이 작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도 급등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을 실시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3일에 이제 선거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신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원래도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 계엄 때문에 지금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고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수주나 뭐 건설주 이런 데 당연히 좋을 거고 코스닥도 당연히 좋을 거예요. 돈을 풀 수도 있고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일본 정부가 일본의 그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 확정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럼 소비가 줄까봐 돈을 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성장산업 육성책 당연히 나올 거예요. AI, 바이오, 로봇. 그럼 어딥니까?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빅 베팅을 한 건데 뭐 이제 오늘만 다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몇 번 더 다룰 겁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는 조금 넣으면 안 된다. 크게 베팅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이 이렇게 나와 있듯이 알테오젠 뭐 HLB 뭐 휴젤 이런 데 베팅한다. 만만치 않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 공부 많이 해도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 레버리지만 어쨌든 이제 인덱스의 두 배로 가는 거죠.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세 배짜리는 이제 뭐 있지도 않지만 세 배짜리는 진짜 위험해요. 근데 이제 두 배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룰 건데 그래서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폭락했다고 넋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2022년, 23년도에 너무 폭락하니까 손실이 너무 크니까 넋 놓고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리밸런싱 또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코스닥 레버리지에 관해서요. 감사합니다.